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내년도에 관심을 끌 유망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환입니다. 요즘 그 부동산에서 그 신설 역세권이 개통되는, 그러니까 좀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유망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네, 그렇죠. 우선 그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는 다소 올해 상승기가 마감이 되고 좀 침체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네.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침체기가 온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내리거나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예외가 네.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이제 도시의 중심지 도심권이나 이제 그 도시 재생 그리고 신설 역세권을 저는 꼽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선 당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이 4개의 노선이 올해 연말과 내년에 의해서 개통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9호선 연장선, 네. 2단계, 3단계. 이게 지금 강동구 보험병원까지 이렇게 좀 가는 연결이 거. 네. 되거든요. 네. 지금은 종합운동장까지 돼 네. 있잖아요. 과거에 9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집값의 상승 효과를 연구 보고서를 보았더니 15 내지 23%가량이 오른다는 게 있어요. 네. 물론 1년 만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 2, 3년에 네. 거쳐서 오르는 것인데 많이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그래서 9호선 연장선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황금 노선이라고 네. 우리가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5호선 연장선 이런 걸 또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사에만 관심이 많지만 하남 지역 내에서도 그동안 교통의 사각지대가 예. 5호선이 뚫리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예.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교통망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 네. 지역 개발 효과를 네. 누릴 수 예. 있다는. 그다음에 수인선을 꼽을 수가 있어요. 수원, 인천. 이게 내년에 개통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김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이제 밝은 희망이 보입니다만 김포 도시철도가 내년에 또 개통입니다. 본래 올해 되기로 돼 있는데 네. 자꾸 늦춰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4개 노선은 임박해 있으니까 집을 네. 당장 구매하는 입장에 보아서는 내 집 마련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 밖에도 사실은 GTX-A는 이제 파주까지 동탄에서 파주까지 노선이 확정됐거든요. B와 C는 예비 타당성 조사로 예타 중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예타가 면제된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GTX, ABC 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네. 신분당선 네. 이런 노선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재생개발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좀 주목해서 도심 뭐 재생개발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서울시의 최근의 동향을 이렇게 보면요. 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개발, 물론 이제 용산 여의도가 나왔다가 좀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도 이렇게 만나보면 서울시의 대개조 계획, 그랜드 계획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 롯봉기 힐스처럼 이렇게 좀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니까 잠시 이게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된 거잖아요. 네. 잠정 이렇게 되면 다시 이러한 도시 계획이 재가동될 여지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걸 보니까 12군데 서울의 뭐 송정 성동구 송정이라든지 광진구 자양동 이런 지역들이 12군데가 시범적으로 이미 도시재생 사업이 네. 지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좀 빨라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도심권이면서 원도시면서 노후화되거나 네. 이 쇠퇴한 곳들의 지금 개발이 빨라질 것이다. 네. 그런 걸 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재개발 지역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네. 재생과 연결, 재건축보다는 이게 용산의 뭐 한남 뉴타운, 또 신길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이런 것들, 영등포 네. 이러한 재개발 사업도 좀 빨라진다는 점에서 네. 도시 재생과 함께 도심권의 이런 지역들에 관심을 갖는 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경전철이 또 10개가 들어서요. 서울시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설 역세권의 도심이면서 도시재생 재료가 복합된 것이죠. 이런 것들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도 이런 지역들은 주거도 하고 월세 수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그 공급 대책 일환으로 상기 신도시 뭐 발표한다는데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발표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현재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었죠. 예. 이제 9월 21일 날. 그래서 이제 이때 발표가 나왔으면 좋은데 이제 정부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겠다. 예. 빠르면 연내에 한두 군데라도 예. 이 후보지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지금 만발하고 예. 있죠. 예. 사실은 집값이 지금 가라앉는 것 중에 하나도 규제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실수요자들이 애써서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신도시에 이 저가 양질의 아파트가 네. 나오면 그걸 노리겠다. 네. 이런 기다리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우선 연말경에 정부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신도시 후보지가 아마 발표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4군데 정도가 거론되고 있죠. 네. 북쪽에는 고향에 이제 대장동 같은데, 그러니까 파주와 고향 그 사이가 네. 될 것으로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제 과천이라든지 또 그리고 하남 간북지구 우리도 앞에 한번 예, 다루었었잖아요. 우리 경제노트에서 다루었었고, 그다음에 시흥 광명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꾸준히 예. 김포도 이제 좀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한두 군데가 나올지 아니면 서너 군데를 동시에 발표할지 저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나오리라고 보고요. 만약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분들 그동안 집을 못 사서 전세 난민 네. 전세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통받았던 그런 분들이라면 절호의 기회가 될 거. 네. 어쩌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새 주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청약 통장을 좀 잘 관리하시라. 네. 그런데 시기는 2021년이 될 것 같아요. 빨라도.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럼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좀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기 신도시라도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교통망이 많이 이제 광역교통망이 GTX, ABC도 있고 신분당선, 9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교통망 확충이 많아요. 신안산선까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잘 고르면 또 가격이 급락하면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인기 지역 우리가 성남이라든지 미래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러한 제3기 신도시도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네.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분하게 세운다면 좋은 그는 기회랄까 경제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년에 관심을 끌 투자 유망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